갑자기 김상욱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이유로 단일화 중단을 선언을 했어요. 네. 요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국가 발전 방향과 개혁 의지를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는 과거를 파묘하기보단 이재명 정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능력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중도 실용주의, 중도 보수 확장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동력입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근혜가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선거판에 나타나고 대구 칠성시장까지 찾아가 보수 후보들을 지원 사격하고 나서는 이 기막힌 상황. 민주당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자, 아까 박근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요 얘기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이 됐어. 22년 선고 받았어. 고개 들고 다니면 안 돼. 그런데 지금 박근혜는 대구 칠성시장을 찾아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인 피고인 추경호 후보 지원했고 충북 옥천 찾아서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지원했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겁니다.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아이고야. 부산도가 대전도 방문을 했고 지금 부산도 가고 또 28일에는 강원도 원주도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대구시장 여론조사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대구시장 지금 7번 그래픽 한번 보시면요.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7번 그래픽 보시게 되면 뭐야 이건 또? 이렇게 이제 지금 앞부분에는 좀 이전 조사이고요. 그러니까 앞에 조사들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에 앞서는 이제 결과들이었는데 최근 조사들에서는 이제 ARS 조사 결과입니다만은 이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 김부겸 후보보다 이제 살짝 앞서는 이제 결과들이 최근에 이제 몇 개들이 이제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에서는 뭐 팽팽하거나 또는 김부겸 후보가 우세한 결과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최근에 이제 ARS 조사들 자동 응답 전화 방식으로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약간 이제 격차가 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많은 경우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 면접원 하는 조사는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데 ARS 조사인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런 경우 이제 같은 지역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투표율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 같은 경우는 중도층이 참여를 많이 해요. 그러면 투표장에 중도층이 많이 나오면 유사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전화 면접 조사의 결과의 유사성이 높아져요. 그럼 높아진다는 건 어느 정도냐? 그럼 뭐 한 60% 가까워지면 높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투표율이 좀 현저히 낮아진다. 한 50%에 가까운 수준으로 간다 할 경우에는 양쪽 진영의 고정 지지층만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고 중도층은 투표장에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방금 보여드린 자동응답 방식의 응답 전화 방식의 조사 결과들 팽팽하게 붙어 있거나 국민의힘이 오히려 앞서는 결과들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이제 정설이에요. 실제로.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너무 좀 높아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나 전략가 쪽에는 있을 수 있겠고 아마도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 주 한 중반 정도부터는 아마 투표율을 제고하는 캠페인이 중심 캠페인으로 아마 이제 전환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 주범이 고개도 못 들고 다녀야 할 판에 선거판을 흔들고 있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건 이 뻔뻔한 행보 뒤에 숨은 보수 후보들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과거에는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고 저격질을 하던 자들이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구 민심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근혜가 나오는 것이 정당하냐라고 비판을 합니다만은 표에 도움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비판의 방식들도 우리가 세련돼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외롭고 당신들이 버렸던 박근혜를 끄집어내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김영환 후보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안철수당, 국민의당이었습니다. 안철수당은 그 당시에 박근혜 탄핵 찬성했고요.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은 MB계로서 박근혜를 열심히 저격했던 사람이고 2017년 탄핵 때 아마 그분도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아마 반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기회주의적 처신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들이 박근혜와 싸울 필요 없어요. 박근혜를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박근혜의 외로움, 박근혜의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후보들의 기회주의적 처신들, 얄팍한 처신들 이런 것들을 비판해 나가면서 결국은 감정의 곡선을 우리 쪽으로 흐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부산도 간다고 아까 예,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부산 북구 갑에 가느냐. 아,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냐. 이제 이것이 정치권에서는 최근에 가장 이제 관심이 가는 뭐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가령 한동훈 후보 대신에 박민식 후보를 지원함으로써 어떤 구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저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언론은 막 그런 식으로 할 얘기들이 없으니까 난 이렇게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박근혜가 간다고 내가 박민식 안 찍을 생각이었어. 박근혜가 와. 야, 그럼 박민식 찍자. 나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있습니다. 모든 행동이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네,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박근혜를 데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네. 투표율을 올리는 효과는 그렇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찍을 건데 내가 그럼 원래는 한동훈을 찍을 건데 박근혜 왔으니까 박민식 찍을게. 이게 아니라 투표율 자체를 올리겠다. 이게 사실은 부산시장과 같이 아마 동행한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산시만 봤을 때는 지금 어떤 뭐 그림을 띄워줄지 얘기를 해줘야지. 그 투표율을 보면은 사실은 이게 지금 전재수 후보랑 박형준 후보의 선거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략 차이를. 박형준 후보는 계속 유세를 다닙니다. 현장을 계속 가서 유세를 다니면서 투표율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네. 전재수 후보 측은 보세요. 다 선거 사무소에서 일정이 있죠. 단체들이랑 만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네. 지금 유세를 해봐야 사람들 마음을 바꾸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조직표를 끌어오겠다라는 전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형준 입장에서는 박근혜를 데려오는 이유가 내가 원래 전재수를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오겠어라기보다는 네. 투표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거든요. 그렇죠. 50%, 60%는 안 돼요. 50% 네.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를 데려오는 거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우리 진영에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전략적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상대는 실수하고 잘 안 될 것이다. 늘 우리가 잘한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상대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그건 게임입니다. 맞죠. 네. 그 가정하에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뭐 맞는 말씀 같습니다. 자, 표만 된다면 탄핵한 죽음마저 끌어다 쓰는 보수 진영의 약삭빠른 처신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박근혜도 모자라 이제는 또 다른 거물급 범죄자가 대놓고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이도 또 등장했거든요. 예. 개인 비리로 23년형 선고받았다고. 근데 튀어나왔어요. 예. 이명박이 저러고 튀어나왔고 어제 만났죠. 와. 이명박이는 내 마음속 스승과 이거 진짜 이거 불행하게 만들어야 돼. 나는 진짜 좀 많이 힘듭니다. 솔직히 예. 제 상식으로는 안 맞아요. 저는 아무튼 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시 민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4번 그래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서울 조사인데요. 맨 위에 보게 되면 민주당 정원호 45 가장 최근인데요. 이제 국민의힘 오세훈 34입니다. 이게 이제 16일부터 20일 사람 면접원 조사 방식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것들 보시면은 두 후보가 다 40%대 있는 조사들은 자동응답 방식 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응답 방식 같은 경우는 양쪽 진영이 일정 부분 항상 충분하게 있잖아요. 그 방식들 그분들이 이제 응답을 주로 하기 때문에 양쪽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밑에 두 개의 조사가 자동응답 방식이니까 두 명 다 40%대 나오고 있는데 사람 면접원 조사 방식 같은 경우는 중도층을 표심을 알 수 있는 건데 거기서는 오세훈 후보가 30% 중반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 중에서 중도 성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세훈 후보에게 마음을 충분하게 이제 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 보수층의 결집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근데 캠페인을 보시게 되면 네. 오세훈 후보가 공세하고 정원호 후보 측은 방어하는 수세적인 캠페인이 지금까지 사실은 왔는데 예. 최근에 있었던 그 삼성역 GTX-A 예, 철근 누락. 철근 누락 관련한 부분으로 네. 공수가 이제 바뀐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정원호 후보 측이 거의 처음으로 공세적인 캠페인을 최근에 하는데 아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부동산 관련 이슈가 이제 굉장히 이제 부상하는 흐름들 또 오세훈 후보도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하던 상황인데 네. 철근 누락 관련한 사안이 정원호 후보한테 엄청 도움이 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동산 관련한 이슈들이 추가적인 논의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은 부동산 이슈로 이제 전개될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 상당히 이제 유리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벨트 선거가 워낙 이제 강력하게 흐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이슈가 이제 어떤 TV 토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남은 기간 네. 그 상당히 어쨌든 이 판세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우리 대표님을 비판하는 건 아니고 이 철근 누락은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그 대표님이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이니까 뭐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야. 철근 누락 생명. 이거는 네. 진짜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저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말을 없어. 좀 보태도 될까요? 아 예. 철근 누락이 좋은 게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공격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또 끄집어낼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지금 좋은 거는 아니고 아니, 아무튼. 좋은 건 아닌데 네네네. 선거 전략을 분석하자면 이제 그런 겁니다. 분석하자면 오해 그렇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거고 예. 실제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김관영 무소속 후보처럼 네. 이재명 대통령을 세일즈 하는 게 그게 잘하는 행동이에요. 네. 저는 뭐 김관영 후보를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예, 그런 좀 전략들을 각 캠프에서 한번 짜봐야 돼요. 뇌물 혐의로 23년형을 받았던 자가 활개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철근 누락 사고까지 터진 마당에 보수 정당은 반성은커녕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무능한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여권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인데 지금 울산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충격적인 단일화 무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시간 관계상 빨리 좀 여쭤볼게요. 그 울산시장 선거로 네. 우리가 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김상욱 후보하고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 이제 단일화 한다고 해야지 우리가 기대가 컸는데 갑자기 김상욱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이유로 단일화 중단을 선언을 했어요. 네. 요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울산은 이제 단일화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쉽지는 않을 단일화가 것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고 아. 이제 진보당 쪽에서 굉장히 너무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고 이게 경위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도 김상욱 캠프가 잘 이해는 안 돼요. 사실은 취재를 해보면 뭐냐면 23일, 24일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기로 했는데 네. 23일이 지났고 24일 일요일 아침에 김상우 후보가 김종훈 진보당 후보에게 연락을 해서 네. 이게 지금 조직적인 세력이 개입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중단해야겠다라는 통보를 합니다. 예. 근데 김종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잠깐 내가 알아보겠다 하는 사이에 이제 김두관 선대본부장이 여론조사 중단 기자회견을 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진보당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라는 물음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예. 김상욱 캠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김상욱 캠프에서는 여론조사를 돌려받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결과를 받아봤는지 혹은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고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단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진보당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그걸 밝히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단일화하기 어렵다라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예 실무진조차 접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은 약간 단일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어떡해 이거. 당장 너무- 이번 주 금요일이 사전 투표라 너무 시간도 속상하다, 솔직히. 네, 정말 속상합니다. 진짜 너무 속상하다. 내 솔직히 말하면. 네, 내가 저도 진짜 그렇습니다. 솔직히 네. 고백하면 내 이런 얘기 하는 게 맞는지 너무 속상해서 단일화 여론조사 100%로 했잖아.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고백하자면 매우 불공정하게 김상욱 후보만 불렀어요, 매불쇼에. 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정말 가장 아름답게 단일화가 돼야 누가 되더라도 그쪽으로 표가
다 가지 않을까 하는 우리가 정말 마음을 얼마나 졸이면서 기다렸습니까? 야, 근데 이게 무산됐다고 사실상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저도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 사실 진보당 입장에서는 원래 돌렸던 거 토요일 일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날 돌렸던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오면 우리가 합성하겠다. 이게 원래는 진보당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하나 선정하고 민주당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하나 선정해서 합산을 하는 형태로 여론조사를 단일화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했으니 진보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 했다. 토요일 일요일 다 했으니까 민주당 너네가 한 거 가져와. 원래 했던 거 가져오면 우리가 합산할게. 라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라서 사실상 단일화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김상욱 후보는 다시 한 번 더 하자. 단일화 여론조사를 다시 돌리자라는 입장을 밝혔죠. 그래요? 예. 근데 오늘이 화요일인데 그럼 금요일 내일과 내일 모레 여론조사 다시 하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다시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당장 해결해야 되네 지금. 요거는 일단 바로 포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마음은. 네. 저도 포기는 하진 않는데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단일화 할 때 이제 이런 논란들이 워낙 클 수 있기 때문에 설문설계를 사실은 정교하게 하는 것이 그렇죠. 많이 학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 이제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역선택 조항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없었습니다. 그 상당히 사실은 이제 좀 이걸 정교하게 쓰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지지 정당을 물어야 되는 그 문항이 대단한 게 아니라 처음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를 맨 먼저 물어요. 그러면 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사람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이제 응답을 속이는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두 캠프에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합의를 여론조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조금 진보당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상할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택을 김용남 후보 야권 단일화를 뒤흔드는 비열한 역선택 공작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진보 진영은 흔들림 없이 단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터진 평택을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 업체 운영 관련 의혹은 어떤 내용일까요? 후보 차명으로 대부업을 운영한 의혹이 이제 터졌고 TV조선을 통해서 관련 녹취가 계속해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뭐 민주당은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고 저도 취재를 많이 해봤는데 후보를 사퇴시켜야 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근데 그렇게 가긴 힘들 것 같고 개인이 극복해라. 그런 정도의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캠프에서도 얘기를 듣기로는 김용남 후보가 돌파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보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최소한 조금도 설득이 안 돼요. 저한테는. 조금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거는 뭐 따져봐야 되는.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 캠프의 입장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걸로 계속 이제 대응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좀 있으십니까? 뭐 도덕적 문제에서는 비판의 여지도 있고요. 그러나 이게 어느 선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실관계들은. 그렇고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조언을 해드리자면은 진솔하게 밝히고 그다음에 다른 큰 이슈를 던져서 여기서 탈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박지원 의원님이 빨리 가셔야 돼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세 분과 죄송해요.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어쩔 도리가 없어요. 세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입만 나불거리는 평론가들이나 기득권 세력들에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들은 얄팍한 이론과 자기 권력만 내세울 뿐입니다. 지금은 일하고 싶어하는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중도 실용 노선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시점입니다.